오늘 뭐 사연입니까, 교수님? 원래는 사이섬으로 이제 접수된 사연인데 예. 이 부분은 소담소담해서 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도 하고 네. 또한 보편적인 고민이기도 해서 예.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하는 거 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식의 입장에서 이제 부모를 생각하는 그런 건데 또 내가 부모 입장에서 또 자식을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 저는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둘 다 있진 않죠? 저는 망고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예. 살짝 한 40% 정도 비슷한 아. 감정을 느껴볼 요새 수는 뭐 있죠. 망고가 좀 반항하나요? 이게 이제 망고 한번 가출했다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예. 애가 묘하게 반항적이 됐어요. 아하. 진짜로? 아 진짜 예. 제가 목줄을 절대로 풀어주지 않거든요. 예. 가다가 멈춰요. 예. 예. 그리고 안 움직여요. 풀어달라 이거구나. 망고야, 일로 와. 왜 안 와? 그러니까 계속 저를 이렇게 보고 풀어라. 내가 얘기를 하지. 너 그런다고 내가 풀어줄 것 같아? 네. 절대 안 풀어줘. 일로 와 빨리. 반항의 맛을 알았구나. 몰라도 몰라도 안 와요. 예. 간식을 꺼냅니다. 네. 와요. 이제 오히려 제가 망고한테 이용당하고 그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망고는 무조건 이익인 거지. 음. 어떤 선택을 해도. 네. 근데 이게 지금 부모 자식 관계를 얘기. 죄송합니다. 갑자기 개 얘기로 넘어가서. 부모 자식 관계를 얘기. 아니 뭐 유추하려면 네. 그 정도 유추는 가능. 망고다. 네. 아 제가 이거 인스타에 올린 건가요? 아 무슨 거의 그 뭐지 땅땅땅땅 땅땅땅땅 하면서 인간 극장 같은 느낌인데요. 진짜 인간 극장 느낌인데. 어딘데 그런데 저렇게. 네. 이제 무슨 공원이에요. 여기 뒤에 나오는 거. 나는 오늘도 아빠하고 우리 아빠는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걷지를 못한다. 걷지를 못한다고요? 오늘 교수님이 거업을 보내려고 거의 마음을 먹고 왔어 지금. 내가 아니면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건 사실이야. 야 저렇게 넓은 공원 있어요 집 근처에? 저기 월드컵 공원이에요. 아 월드컵 공원. 제가 저기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망고 데리고 자주 가요. 제가 망고랑 산책하는 시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맨날 똑같은 데 가면 지겨우니까 장소도 다양하게 가고 되도록이면 사람 없는 시간에 가고. 예. 그럼 걷지 뭐해? 못하는 겁. 그럼 뭐해? 반항하는데. 그래서 이 그 사연과 고민을 접수해 주신 분은 예. 뭐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그 성장 과정에서 부모님에게 애착이 잘 안 붙은 케이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처음에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안 됐을 때는 좀 이기적으로 비쳤고 예.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좀 되니까 그때 가서 뒤늦게 마치 화목한 가정을 역할을 연기하려고 해서 예.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나도 이제 부모 역할을 하는데 네. 아니 자식이 이렇게 이쁜데 왜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웠을까? 네. 그리고 왜 그냥 나중 가서야 그 연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네. 그래서 자기가 내 자식을 볼 때의 느낌하고 부모를 볼 때의 느낌하고가 너무 다른 거야. 네.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직도 어색해. 하지만 부모님 막 손주도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맨날 껄끄러워. 그래서 괴로워하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아 되게 힘들겠다. 심리 되게. 이게 되게 단순하게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네. 모든 부모 모든 자식이라는 말이 애초에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람만큼의 부모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연 안으로 너무 빨려 들어가기보다 네. 이거는 좀 특수한 면이 있는 사연이니까 이거를 좀 더 그냥 보편화시키자면 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참 힘든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천륜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 없어. 예. 가장 가까워야만 해. 그러니까 자꾸 도덕적인 책무의식이 생겨. 예. 그러니까 더 부담스럽고 싫어. 네. 요 감정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어지고 싶고. 예. 예. 애초에 사실은 그렇게 관련이 없고 내가 의무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대상이라면 감정도 그렇게 안 생기거든요.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죠. 왜? 한 번 만나고 그냥 다음에 안 보면 되니까. 네네네. 또는 가끔만 만나도 되는 거니까. 근데 만나는 빈도는 비슷해도 그 빈도마다 너무 싫은 거야.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네. 아 진짜 어려운 문제다 근데. 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서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가까워야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이거든요. 이런 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성향하고 부모님 성향하고 너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했고, 네. 그리고 누가 제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스타일. 네. 뭐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 천성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제 방에 있을 때
지금도 제가 친구들이 아이 낳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너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애 혼자 방에 있을 때 방문 벌컥 열고 들어가지 마. 그거 애 성격 버리는 짓이야. 왜냐면 제가 그걸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하고 있었어요? 보통은 딴짓하고 있었죠. 예. 만화책도 보고 예. 영화도 보고. 근데 그렇잖아요. 일단 저는 제가 뭘 하고 있는 걸 남이 보는 거 싫어요. 네. 이 남이라고 얘기해서 좀 섭섭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싫어요. 네. 모든 건 저 혼자 하고 싶어요. 예. 아 근데 누구나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좀 있지 않나요? 내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은. 근데 이제 약간 우리 옛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그걸 확인을 하셔야 이제 속이 시원해지신 분들이 그렇죠. 있어요. 특히 근데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지. 감시해야 예, 되고. 예, 예. 근데 그게 감시를 한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더 했느냐? 절대 네버. 오히려 감시 안 했으면 스스로 민망해서 좀 했을지도 몰라. 근데 감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감시를 피할 생각만 하게 돼요. 그렇지. 역효과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안 한 게 부모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좀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시해도 소용없다는 얘기 하는 네, 거잖아 네, 네. 지금. 1차적으로 그런 식의 감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 성격만 버리지. 네. 지금 근데 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내가 부모님을 이해해야 되는 순간도 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제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한 거, 나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뭐, 시험 공부 시험 점수 안 나왔다고 때린 거, 내가 그때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식이 그때 부모님 심정에, 그러니까 그때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조금 이해해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순간도 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요건 약간 부모님들 입장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아니 난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도 내 자식 마음의 와중에도 평화를 위해서는 그냥 이거를 일일이 다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면은 내가 못 사니까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시대, 그 시대를 사신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 번쯤은 돌아가서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부모님의 않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그냥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된다가 아니라 그럼 그러니까 입장이 그런 내가 그런 부모의 입장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까지 이해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자식을 낳았다. 근데 그 자식이 이제 방문 닫고 이제 꼼짝 안 한다. 얘는 공부한다 그래놓고 열어보고 싶지 않겠어? 열어보고 싶지. 예. 잘잘못을 떠나서 예. 이게 이제 정말로 이상한 부모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하네. 인간이라면 그런 식의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 불행히도. 예. 예.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 한번 해봐야 된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너무 특이한 부모의 너무 특이한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 게 아니라 안 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거나 또는 종종 그러한 네. 인간들끼리의 만남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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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자식을 낳고 이해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도 혹은 자식이 생기기 전에도 그냥 철들고 나서 요즘 들어 제가 하는 생각이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건데 사는 시대가 다르면 생각이 너무 많이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10평짜리 아파트에서 6식구가 살았거든요. 그러면은 혼자서 뭔가를 하기 어려워. 그렇지. 그렇지. 예. 비밀이 할 거 사생활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굳이 나를 감시하려는 목적보다는 그치 그냥 이 공간을 나 혼자 차지하고 있는 게 좀 그치 그냥 그런 거지. 너무 불편해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 예, 예. 라는 식으로 이해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게 정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분은 어쩔 수 없지.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꼭 부모가 안 돼도 그냥 그때 당시에 우리 어머니가 처했던 부모님이 처했던 상황, 시대적인 어떤 배경 이런 거를 한번 최대한 감안을 해서 네. 이해를 해보자. 엄마의 마음을. 그러니까 부모님의 엄마를 위해서가 마음을.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흔히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네. 이거를 좀 더 의미 있는 얘기로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바꿔보면 네. 우리가 보통 대부분 괴로운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당한 게 특이한 거다. 그리고 그걸 특이한 누군가가 나한테 한 나쁜 짓이다. 네네네네.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제일 괴로워요. 그치. 그게 또 우리 부모님이어 버리면 그렇지. 예, 더 괴롭겠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닌 네, 거니까. 네. 예. 그리고 나는 철저히 당하는 입장이었으니까. 왜냐하면 내한테 권력이 없었으니. 그래서 나쁜 안 좋은 행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권력을 가진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모가 나라는 인간에게
되게 특이하게 나쁜 짓을 했어. 라고 하면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싫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종종 안 좋은 일들을 만드는 게 인간이고 그 인간이 부모가 된 거고 그 인간이 또 자식으로서 만난 거야. 예. 그러니까 나도 만약에 예를 들면 부모가 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충분히 똑같은 일은 아니라고. 나도 그럴 하더라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옳진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음. 라고 생각하게 되면 조금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면은 있어요. 네. 네. 나 지금 굉장히 끔찍한 댓글 하나 엄마도 봤는데 완벽하지 않다. 요즘에 강남에서는 애들 사춘기 오기 전에 방문을 뜯어내라는 조언을 많이 한대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방문 문고리 없애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애들이 변태가 돼요. 진짜 걱정된다. 이러면 진짜 애들이 변태가 된다니까? 완전 또라이가 돼. 오히려 사춘기 되면 더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그걸 막 왜 뜯는다는 거지? 통제하기 위해서? 공부 감시하기 위해서. 공부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사춘기에는. 애초에 차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애초에 방문을 잠글 수 있는 상황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네. 이러면 진짜 애들이 또라이가 야, 되는데. 무섭다 진짜. 아 진짜 걱정되네. 보통 아니구나 진짜. 나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크는 애들을 보면 되게 걱정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요. 저도 키우는 입장이긴 한데 애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정말 좋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인간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네. 기성세대로서는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키워놓고 어떻게 좋은 인간이 되라고 하지? 그래. 그렇죠. 진짜 큰일 났구나. 물론 나쁜 인간이 되라고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키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네. 근데 뭐냐면 충분히 자기 책임을 지면서 네. 그래 잘못할 때 잘못하고 하지만 잘못한 거 인정할 거 인정하고 어른으로서 또한 자기 책임을 지는 아이로 지금 우리는 키우고 있는 건가? 그걸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저는 요즘에 그 애들 이렇게 가끔 이제 제가 목동사니까 지나가다가 학원 가시는 목동도 애들 세죠. 세지. 그 교육열 같은 게. 거기 보면은 네. 학원 밤 되면 학원 앞에 차들이 쫙 써 있어요. 네. 애들 픽업하러 오는 맞아요. 부모님들이지. 네. 근데 그 걔네들이 이제 잠깐 학원 사이사이에 짬이 나가지고 편의점 가가지고 김밥이랑 이 삼각김밥이랑 라면 뜯어 먹고 있는 거 아유, 보면 불쌍하다. 얘들 이렇게 자라서 뭐 좋은 어른 이런 건 둘째치고 행복하기는 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딱 한 가지 논리가 그것뿐이 없거든요. 네. 뭐냐면 안 그러면 다른 애들한테 뒤처진다 뿐이 없어요. 네. 사실 맞고 그건 100%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좀 더 자유분방하고 좀 더 유하게 키우면 그렇게 안 키운 애들에 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 네. 좋은 학교 못 가고.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직업도 줄어들고. 그리고 나면 이 아이는 결국은 내가 얘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인으로서의 일들을 훨씬 감당을 못하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두려움. 딱 그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상당 부분 확률적으로 높아. 아까 얘기하면 20대 80을 뒤집어서 80 정도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참 난감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이거든. 그렇지. 이러면 누구도 행복하지 못해. 네. 20%라고 행복할까?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는 거지. 네. 그리고 애를 안 키우려고 하는 거고. 예. 그렇지. 예. 왜냐면 그런 세태가 오래돼서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 세대는 그게 굉장히 불행하다는 걸 또 알잖아요. 알지. 그러니까 나같이 불행할 거란 걸 아는 것도 아이들을 안 낳는데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럼요. 거예요. 내 이 불행한- 무한 경쟁이라는. 예. 불행한 학창 시절을 걔한테 고스란히 그치. 물려주는 그런 셈이- 것도 좀 있는 거. 오히려 더 심화된 걸 물려주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더 심해졌지. 그러니까 안 낳으려고 들지 난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지는 게임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그리고서 뭐 다 뭐 이제 의대 몰려고 하고 있는데 뭐. 네. 지금 이공계 다니는 친구들 다 지금 휴학하고 지금 반수하고 난리잖아요. 의대 증원 시켜놨더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까? 네. 우리는 정말 그 정도로 경쟁해서 그 정도로 고도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의사로 만들고 싶었던 걸까? 그런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싶었던 걸까?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시키고 싶었던 걸까?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 자식 관계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 사연자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애들을 학원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모든 자유를 다 뺏고 나중에 의대 가면 행복해 너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사실 거의 대부분의 요새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애들을 키우는데. 거기다가 예전에는 형제라도 많았지. 그럼 지금은 또 그냥 혼자인 경우도 지금 거의 많고. 2대1이잖아. 네. 부모 2명이 아예 하나라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의대를 간다 쳐. 그래서 그 아까 사연자랑 비슷하게 막 엄청 행복한 척을 해. 엄마 아빠랑 이제 뭐 단란한 가족인 척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족,
뭐 인간관계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느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행복한 건 차치하고 그들이 실제로 행복하느냐 연기 아니냐 이런 거를 떠나서 그런 가족관계가 이렇게 여러 곳에 우리 사회에 쌓여 있다면 그게 사회적 관계가 될까? 형성이 될까? 그런 걱정도 되는 거예요. 부모가 좀 더 걱정의 폭을 넓혔네요. 네. 네. 그런 가족들만으로 구성된 사회가 아까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사연자님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가족관계들만 너무 많은 거야. 현대판으로. 그러면은 이 사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불행하지. 그냥 불행한 거야. 그냥 개개인이 전부 불행한 사회로 달려가는 거지. 네. 지금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는 1990년대를 턴하면서 아마 IMF가 기점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2000년대 밀레니엄을 턴하면서 생각보다 사회는 그래도 계속 추진력 있게 나아갔고 성장은 했거든요. 네. 근데 불행의 길로 들어선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모두가 불행한 길로. 네. 예. 네. 이 경쟁이 굳이 이렇게까지 경쟁해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닌데 네, 이건 단순히 이상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한 사람이고 예. 이른바 전 세계 엘리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대충 아는 입장에서 보면 예. 일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극심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경쟁 덕분에 뭔가 사회가 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 경쟁으로 사회가 부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 경쟁이 이제 치달았으면 네. 그 경쟁으로 아이들을 밀어 넣어서 더 훌륭한 애가 더 이상은 안 만들어져요. 옛날에도 70년대 학번들, 1950년대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기 중학교, 경기 고등학교 막 이런 거 다니고 그럴 때도 그 병대 경쟁 뭐 장난 아니에요. 그 3당 4락 얘기 그때 나왔던 건데. 네네네. 예. 3당 4락이 3시간 자면 합격, 예. 4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4당 오락이었다가 3당 4락으로 바뀌고 막 야, 그랬거든요. 그게 인간이야. 3시간 자는 게. 그리고 그때도 막그 중학교 시험 본다고 막 애들 막 진짜 공부시키는 애들은 진짜 많이 공부시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사실 그런 경쟁들은 있어. 네. 근데 이 경쟁이 거의 모든 이들의 경쟁이 되고 그 경쟁에 조금이라도 밀려나면 진짜로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까지는 아니었거든. 네. 네. 근데 지금 사실 거의 그 정도 선까지 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훌륭한 인간일 리도 사실은 없고 경쟁은 좀 할 수 있겠지. 예. 경쟁은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김도영 같은 놈 만들겠지. 예. 코인 사기 치는 놈 만들고 맞네. 뭐 또 그중에 일부는 뭐 세계 수준의 논문도 쓰고 뭐 이러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키워져서 그 정도 경쟁을 안 하면 우리는 다 못 살고 죽는 상태에 와 있는 사회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건 너무 좀 뭐라 그럴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구조에 의존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극심한 막 대학 경쟁에서 참여하지 않거나 좀 지더라도 인간적인 삶 평범한 삶이 최소한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김도영이라고 잘못 얘기했네요. 권도영. 예. 테라. 예. 예. 그런 사회라면 부모 관계도 좀 나을까요? 예. 그러니까 아주 극심한 그런 학벌 경쟁에서 조금 지더라도 아니면 아예 거기 참여하지 않아도 조금 이렇게 인간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복지 사회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직업을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네. 이런 사회라면 부모 관계도 조금 나을까? 아니 나빠질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최소한 나을 네. 거다. 이게 시대별로 부모 자식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압박들이 외적 압박들이 있었는데 아까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지금 시대는 결국은 공부시키는 부모와 그러니까 감시하는 부모와 네. 감시당하는 아이 사이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분명히 네. 영향이 현재로서는. 있겠네. 그럼. 물론 사연자께서 얘기하신 그런 거는 좀 더 윗세대 이게 다른 세대의 얘기긴 합니다만 좀 더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부모 자식 관계가 좋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에 있는 거죠. 상당 부분은. 네. 그리고 그게 부모가 나빠서 생긴 문제도 아니거든. 그렇지. 부모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만은. 그렇지. 부모 입장에서는 네. 또 어쨌든 잘 돼야 되니까 나중에. 그리고 저도 솔직히 제 자식 나오면 좀 다그칠 것 같긴 해요. 야 너 아빠가 공부하다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지 아니? 그럼 이제 그런 말 나오는 거지. 야 나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돈 대주는 부모도 없었어. 이렇게 일단 뻔하게 나오는 레파토리죠. 네. 그럼 임마 너는 아빠가 저기 뭐야 옷 사줘, 밥 사줘, 학원 보내줘. 너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임마. 그걸 왜 안 해? 되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근데 그 뻔한 그랬어요? 얘기가 아니 이런 대사막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런 뻔한 얘기가 내 입으로 나올 것 같은 거야. 예, 예. 왜냐면 나도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나긋나긋한 편이 아니잖아. 근데 내 새끼면은 오죽하겠냐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나 약간은 이 보편적인 범주 안에 잘 안 들어가서 네. 제가 부모한테 공부하라는 소리를 듣고 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치 그냥 알아서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충격을 먹고 물론 대체로 공부를 잘했지만 그러니까 놀고 싶기도 했었고 실제로 논 적도 좀 있었고 근데 그 노는 게 막 반항하고 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룰을 하나 놓은 거야. 네, 예. 재밌는 게 많아서. 네. 근데 그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안 되는 당장은 네, 그런 입시 경쟁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네. 고등학교 때 그 입시 경쟁에 떨어지고 나서 한동안은 방황했어. 한 몇 개월간은. 왜 인간이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지만 공부만 하면서 사는 건 난 싫은데 반항하다가 어느 순간에선가 이건 내가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의지로 내가 밀고 나간다. 나는 내 부모가 내가 공부를 하는 거로 인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걱정하고 이런 꼴은 보고 싶지 않다. 네. 이 생각이 이제 났었기 때문에 거의 철저히 내 의지로 했죠. 네. 근데 이거를 또 애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그건 어느 순간 내가 얻은 깨달음일 뿐이지. 그치 네.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아마 저도 요즘 같은 상황에 넣었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압박이 또 다르죠. 네. 네. 나는 그냥 알아서 하는 애인데 갑자기 시키고 그러면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나지. 그렇죠. 네. 그럼 반항하는 마음도 생길 테고 오히려 더 깊은 철학적 고민도 생기겠죠. 그렇죠. 인간은 이루고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였으면 나도 뭔가 다른 식으로 엇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 어떤 그 경험 가지고 할 얘기도 아닌 거야. 예. 이 경험이 통하지 않는데 확신을 담아서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겠냐고 애들이 듣기에. 그럼 아빠는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그치 괜히 싸우게 돼. 그러니까. 예. 아빠.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다고. 그럼 이제 애들이 그러잖아. 내 친구 누구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저기 아이돌 지망생 같은 거 해가지고 잘만 먹고 잘만 되더라. 아빠야말로 나 좀 더 이쁘게 낳지 그랬어? 야 이건 뭐 그냥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 가버리면 그냥 바로 싸우죠 바로. 그냥 뭐 그냥 전쟁이야. 여기서부터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반항기가 좀 적고 그래 최대한 어떤 부모가 하는 것에 응해 주려고 하는 아이 그런 스타일들이 좀 더 성공하는 게 좋고요. 잘 참는 아이 그리고 네. 참을성이 많은 아이, 네. 순종적인 아이, 그렇지. 착한 아이.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이 시스템 안에서는 좀 더 성공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까지 타고 나면 이제 그 중에 탑이 되는 거지. 금상첨화지, 네. 금상첨화지. 근데 그러지 않고 머리를 타고 못 닿거나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에 갇혔어도 성공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진짜로 되게 좁은 어떤 그 바늘 같은 끝에 서 있는 거야 아이들이. 그 강남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면서요. 아들의 성적은 아빠의 재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의 재력에 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몇 가지 조각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머리 잘 타고 나야죠. 그리고 공부에 집중하려면은 뭐 다른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떨어지진 않아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집이 강남 8학군이어야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돈이 많아야지. 엄마가 시간이 많아야 돼 또. 그렇지. 쫓아다니면서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이걸 통과한 애들과 통과 못한 애들의 격차가 엄청나게 커질 텐데. 오 마이 갓.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그 얘기가 좀 나오면서 네. 약간은 틀어지긴 했는데 이건 이제 현재 문제니까 이건 나중에 한 번은 또 다른 식으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답이 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회가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내 개인이 반항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내 개인은 결단해야 돼. 그 얘기 뭐냐면 내 아이가 경쟁에서 밀려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해야 돼. 그거 포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냥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거기에 그냥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싶어. 근데 그러면 그 아이의 나머지 일생은 결국 그 아이가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가 정말 이걸 그 시점 가서 행복해할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갑자기 왜 그때 나를 그렇게 안 키웠어요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큰 거예요. 지금의 부모들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실제로 그럴 수 있거든. 엄마 나 좀 두드려 패서 공부 좀 시키지. 지가 안 해놓고 나중 가서는 그런다고. 네. 그거는 싸워야 돼. 싸워야 돼. 그때 두드려 패야지.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장 닥친 것에 대한 그 회피 논리를 만들거든요. 예,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깨달았었던 거예요. 내가 회피 논리를 만들고 있는 거구나. 예. 이게 회피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회피하고 싶으니까 논리를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자발성으로 바뀐 거지.
나는 그 논리를 만들기 쉽지 않았거든. 거기서 자발성으로 바뀌는 사람이 정말 흔치 않을 그렇죠. 네. 근데 정말 흔치 않을 거예요. 안 될 거거든 대부분의 아이들은. 회피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회피를 안 하게 만들려고 방문 뜯고 감시하는 거지. 그럼 이제 애가 또라이가 되는 거죠. 공부 잘하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또라이라고 부르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생활을 갖지 못한 아이는 인격 형성이 제대로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어요. 자기 사생활이 없는데 걔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상적인 인격 형성을 합니까? 막말로 야한 거 보면서 자기 몸 만지고 있는데 본인이 벌컥벌컥 들어와봐요. 아니면은 그걸 부모님이 방문 밖에서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또라이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성인이 됐어. 네. 부모를 봐. 네. 부모가 애착이 안 생겨 있어. 네. 그리고 이 부모님은 그런데 자꾸 뭐 효도를 강요한다라기보다는 네. 친근함. 우리 부모 자식이니까 어. 친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공식들 있잖아. 네. 자꾸 보고 싶어하고 그렇죠. 만나자 그러고 네. 뭔가 이렇게 효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대접을 바라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생기는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되게 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 알 것 같아요.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렇게 그렇지. 공부하라고 그렇게 좀 가혹하게 몰아쳤지만 그래서 그 결과로 잘 네가 되지 잘 됐지 않느냐. 않았느냐. 힘들게 그럼 키웠다가도. 이제 나도 너한테 뭐 강요할 필요 없으니 이제 우리 화목하게 지내보자꾸나. 근데 A 입장에서는 뭐야? 그치 이제 억울한 면도 있을 거고. 내 어린 시절 사춘기 다 뺏어가 놓고 이제 와서 친하게 지내자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사실 안 친한데. 응. 뭐 그런 거 억울함도 있겠지만 그렇지. 나는 엄마랑 안 친한데 이렇게 느끼는. 그래, 난 안 친하다고. 어머님이 듣고 계세요. 엄마한테 한 얘기 아니야. 어머님이 듣고 계세요. 나 엄청 지금. 친해 우리 엄마랑. 보건이는 어머니랑 친해야죠 지금. 네. 뭐라고 같이 사는데. 오늘 다 들어갔는데 뭐라고 하면은 아이디 공개합니다. 나 엄마 닉네임 뭔지 알아. 야, 너 닉네임 친한 공개할 엄마를 거야. 협박하면 어떡하냐? 아빠 닉네임도 공개해 버릴 거야. 내가 다 알아. 아무튼간에 안 친하다고 느끼는데 갑자기 어른이 됐다는 이유로 그렇지. 이젠 그럴 때가 됐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사회적인 의무인 것처럼. 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아빠가 왜냐면 엄마 아빠는 그게 가능한 게 아기 때로 보는 시각이 많잖아요. 네, 아무리 그렇죠. 아이가 자식이 네. 커도 어른이 돼도 아이 때의 생각을 하니까 부모님들은 될 거야 그게 이렇게 친한 척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어렸을 때 애착이 형성돼 있지 않은 자식 입장에선 다른 거 다 떠나서 뭐 나 어렸을 때 힘들었는데 이걸 다 떠나서 안 친한데 나는 엄마 아빠랑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얘기할 것도 할 얘기도 그러니까 없어. 그게 참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뭐 해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 네. 이봉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보면 부모님하고의 애착이 비교적 잘 형성된 저는 케이스거든요. 때부터 친했어요. 예, 그리고 신뢰도 좀 꽤 있고요. 네. 근데 그게요. 만약에 결혼하잖아요. 또 달라진다? 결혼하면 다른 가족 들어오면 또 달라져요.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애착 형성이 잘 된 남자 내지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만났을 때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불효자랑 결혼하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쪽으로 단절된 게 이쪽 관계를 이루긴 편하거든. 그렇지. 엄마 들었어요? 내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뭐다? 엄마랑 너무 친해서다. 오케이. 야, 너 임마, 아니야? 너 진짜. 그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랑 너무 친해서 결혼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어머니 아버님 집에서 쫓아내시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네.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착 형성이 잘 되고 신뢰관계가 있더라도 그 신뢰관계는 세 사람 사이 또는 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여기에 전혀 다른 누군가가 있을 때 5명, 6명으로 늘어나는 관계는 아니라. 완전히 제3자가 끼어들지는 못하는 관계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형성된 애착과 신뢰는 다른 애착과 신뢰가 필요한 어떤 또 다른 가족이 있잖아요. 네. 이걸 옛날에는 큰 가족으로 다 묶었거든, 퉁쳤거든. 그렇지, 이게 대가족이잖아. 음. 지금 핵가족 내지 소가족이잖아요. 네. 그럼 부부관계를 위주로, 부부관계와 그 자식, 어린 자식을 위주로 구성된 가족이거든요. 지금은 부부도 아니고 어린 자식도 없는 가족들이 많아졌지만 네. 어쨌든 아직까지의 기본적인 토대는 그거란 말이에요. 이 토대는 앞에 있었던 그 토대에 굉장히 기량적이에요. 되게 갈등 요소가 많아. 다른 사람이 끼어들기가 어렵다. 그렇지. 근데 또 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너무 이렇게 감정적으로 혹은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결혼은 불효자랑이라. 근데 그 불효자라는 게 결국 다른 사람하고 감정 교류가 서투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가능성이 있죠. 네. 부모하고도 감정 교류가 잘 안 되는데 와이프랑은 잘 할까?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다 양면이 있는 거야. 그냥 불효자라고 해서 이 남자가 나한테만 잘해주지 아니야. 그치, 그런 거 잘 봐야겠네. 오래 같이 살면 부모처럼 돼 관계가. 부모 형제처럼 된다고. 그럼 나한테도 막대하는 사람일 확률이 커요. 네. 왠지 자기 얘기하는. 오늘 내가 볼 때 교수님이 3시간 내내 마음 먹었다. 오늘은 아니. 거업을 보내야겠다. 아니 그 왜 보면은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왜 이렇게 설득력이 있으면서도 이거는 그러니까. 체험에 의한 나온 약간 얘기 같은 느낌. 저도 아까부터 이런 거 들 때가 느꼈는데, 있거든. 네. 넓은 고차례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험을 성찰한 것 같은 느낌? 아니 제가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감사드리는 게 있어요. 네.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행동에 아무런 태클을 안 거셨어요. 성인이 총 들고 왔어요. 군대에서 혹시 총 들고 온 거 아니야? 군대를 그냥 갔다 온 게 아니라 네. 타령을 하셨구나. 집에 총은 몇 장 있었어요. 아 맞다 아버님 어차피 군인. 아버지도 군인이시고. 그러네. 무기는 집에 풍부하게 있었어요. 네. 서로 큰 싸움은 안 하셨겠네. 절대 난리가 없어요. 날붙이랑 화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무기를 잘 쓰세요.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거기서부터 딱 그때서부터는 이제 너도 어른이니까 엄마한테 일일이 보고하지 마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데 내 속으로 그랬죠. 좀만 좀 일찍 좀 일찍 좀 풀어주지 그랬나. 뭐 이제 와서 풀어주고 그러시나. 근데 아까 그 문제로 돌아가서 네. 그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은 또 이해가 가잖아요. 다 큰 어른이 된 자식과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네. 근데 아직 그 어렸을 때 애착 형성이 안 돼서 아직 부모님과 굉장히 어색하니 자식은 그러면은 우리가 해결책을 못 줘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가짐이라도 가져야 될까? 좀 저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부모님은 이 방송 안 보시나요? 이 사연이 자식분한테 온 거예요? 밝히기 어려울 것 같아.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상. 그 자식한테 온 거야? 사연을 보낸 분이 그 자식분이냐고요. 이거 진짜 웃기다. 그 자식이야? 부모님이세요? 자식분이세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 입장에서. 아, 예. 저는 먼저 일단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라.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먼저 사과를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과를 요구해라. 너무 센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세. 근데 저한테 사과하세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그거 달콤한 인생. 나한테 사과하세요 빨리. 아니 저는 사과를 받아야 풀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정도로 솔직하게 얘기해라. 네. 내 개인의 감정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야 그때부터 부모님과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동기가 생길 것 같아요.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어쨌든 당연하죠. 간에. 그냥 이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싫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전 사실은 이게 회피하긴 쉬워요. 그러니까 회피 논리를 찾긴 쉬워. 안 될 이유를 찾긴 쉽다는 얘기죠. 예.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 자식 다 성인이고 어차피 남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인은 아니라면 그렇지. 결국 분리된 존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리된 존재는 분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되면 그냥 멀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제일 그 큰 대답이고 가까워지려면은 확실하게 해야지. 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면서 어려워. 사실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답일 수도 있어요. 맞아. 어려워. 근데 이제 여기서 2차 문제가 생기겠죠. 부모님은 보통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네. 내가 그것 때문에 더 2차적인 문제가 생기겠지. 싸움이 이제. 내가 그러니 너 왜 엄마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니? 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좀 냉정하게 말하면 사과도 용감한 사람이 하는 거고 사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과를 못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거든요. 피해자가 기억하는 게 대부분 진실이에요. 그렇죠. 가해자가 기억하는 건 대부분 합성이고요. 그러면 피해자가 나한테 사과를 요구하면 그냥 사과하면 돼요.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건 의도였건 간에 그건 피해자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두드려 맞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때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감정적으로 두드려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과를 해야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못 하겠다? 그럼 평생 자식하고 못 가까워지는 거죠. 어떡해요.
껌껌이 따지지 말고 사과하는 부모님이면은 굉장히 가능성이 높지만 잘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껌껌이 따지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사과할 마음이 없는 거야. 부모님하고 관계를 회복해가 좀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실 그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점점 많이 확인하고 느끼는 건데요. 네. 고맙다, 사랑한다, 네. 미안하다, 네. 잘못했다. 요 네 가지 말들을 어느 관계든 잘하지 않으면 네.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가장 중요한 게 미안하다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자존심 내세우면 안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네, 물론 잘못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어떤 이유건 간에 이 네 가지 말 중에 어느 하나라도 못하는 관계라고 하는 건 그거는 정말 문제 있는 관계예요. 근데 저는 우리 전통적인 부모 자식 관계에서 제일 안 되는 게 이거라고 보거든요. 네. 특히나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하다, 뭐 사랑한다는 옛날에 많이 했었을지도 모르지만 잘 안 하고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라는 얘기 잘 안 해요. 그거를 요구하는 자식이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내 잘못이다라는 말을 진짜 안 해요. 네. 그거 네가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뭔 부모 자식 간의 자존심이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자존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지. 예. 무슨 소리야? 자식도 자기 자존심 상해가지고 맞아요. 절대 부모한테 얘기 안 하는 잘못했다는 거 얘기 있어. 안 하고 맞아요. 얘기 안 부모도 내가 속으로 찔리는 게 있어도 절대로 자기 권위 가지고 찍어 누르려고 하지 기본적으로 자존심이 기본이에요. 맞아요. 예. 부모 자식 간에 더 심합니다. 네. 예. 아니 나는 저도 느껴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한테 자존심을 세운다는 게 느껴요. 네. 그런 게 딴 데 가서는 사실 사과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맞아.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안 해. 맞아. 그왜 안 하겠어? 엄마 아빠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자라준 자식한테 미안하다 소리 한번 못 해요? 나는 그건 그때부터 그 부모님 문제라고 생각해. 아 근데 아까 이것도 이제 부모님과의 사과도 사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렇게 개선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확실히 해서 엄마한테 뭐 사과도 요구하고 아빠한테 이렇게 가는 거랑 반대 방향에는 아니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엄마 아빠랑 뭐 안 되면 말고 관계 개선 안 되면 말고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되면 되는 거나 살고 말지 자식은 그래도 별로 아쉽지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괜찮다. 나쁘지 않은 방향이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기서 한번 사과할 생각조차 없다면 자식하고 어떻게 친숙하게 지냅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사과하고 근데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미안하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러니까 이른바 자존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부부 사이도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게 와, 나 되게 잘하는데. 내가 요 다음 얘기하려고 했어. 대부분 거짓말이거든. 이걸 해야지 못 면하니까. 아니 거짓말이라도 하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의죠, 예의.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미안해서 한다거나 너무 고마워서 한다기보다는 미안하다고 얘기해줘야 잘 풀리고 고맙다고 얘기해야 잘 풀리니까. 근데 그거라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예. 당연하죠. 그게 되게 중요한 성의거든, 성의. 예. 그 성의까지 2차적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거를 성의로라도 하는 거. 요 정도 2단계 안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깊은 관계를 가지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관계인데 깊다고 착각해. 네, 맞아요. 네, 그게 착각해. 되게 흔히 말하는 친근한 관계라고 하는 부모 자식 관계라든가 애인 관계라든가 이런 게 그게 깊다고 생각하고 깊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해요. 네. 그리고 깊으니까 못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네. 깊으니까 쑥스러워해.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큰 것 같아요. 네. 안 해도 뭐 눈빛으로만 다 아는 거 아니야? 그거 말로 해야지 알아? 네, 100% 그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맞아. 아니면 적어서 주든가 이메일 보내. 바로 나왔죠? 사과가 필요한가요? 사과가 필요할 일 안 하고 사세요 혹시?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인간이라면.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사과를 안 하고 살아? 아, 미안하다는 말이 그냥 맞아. 그래서 연습 만약에 안 하셨다면 사실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회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엄마 가족 간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번 해보는 거 연습해보는 게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네. 밖에 나가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만 못한다면 연습을 해야지.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원래 인간관계에서 그게 성에 의해서건 진심에 의해서건 간에 인정하고 인정하는 거 사과든 감사든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어로 appreciation이라고 그러는데 appreciation 핵심은 사고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얘가 고마워할 일을 했으니까 고마워해 일치된 거죠. 일치. 네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일을 했으니까 잘못했다 미안해. 그래 일치하는 일치. 거예요. 네. 요 시선의 일치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심은 파악하기 없기 때문에 말이라도 나와야 어쨌든 성의 차원에서라도 일치가 일어나는 거잖아.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고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려면 이게 잦아져야 되고 많아져야 돼요. 예, 안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나치게 전통적인 가족관, 이게 대가족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대가족으로 일일이 대화해서 형성된 관계가 아니거든. 본질적으로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대가족제는요 자원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 농사짓고 막 그렇죠. 집단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니까. 네. 무슨 뭐 효자 효부가 넘쳐나서 막 대가족이 구성된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렇게 모여 살지 않으면 남한테 죽어. 효자 후보가 넘쳐나면 곳곳에 효자비였겠지. 그러니까 그 자원 때문에 위계가 생기고 그 자원 때문에 공동의 생활의 형식이 생긴 거지. 뭐 엄청난 그 철학적이고 가치관적인 바탕이 있어가지고 윤리적이어가지고 대가족이 유지된 게 아니에요. 거긴 윤리가 나중에 들어간 거지. 네. 그러니까 산업 구조가 바뀌니까 바로 가족 구조가 바로 달라지죠. 바로 당연히. 바뀌지. 네. 네. 그러면 이 달라진 관계는 그러면 개인 대 개인의 인간관계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세밀해지거든. 그러면 세밀해지면 커뮤니케이션도 세밀해져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지 않으면 이 관계가 버텨지지가 않아.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에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들을 많이 겪는 뭐 아까 사회적 압박 문제도 있지만 핵심이 뭐냐면 전통적 가족 관계 안에서 형해화된 이데올로기만 남은 상태로 의무로 맺어진 관계들이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 이게 개인 간의 관계, 사람 한 개인 간의 어떤 이거 뭐라 할까? 그러니까 관계 변환이 아직 안 된 거네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핵가족화가 됐는데 업데이트가 안 된 아직 거야, 가족 관계에 대한 인식은 옛날 건 거야. 그런 상태라는 그리고 말씀이군요. 핵가족화가 됐고 핵가족화 이후에 성인과 어린아이의 차이로 구별 못하는 거고. 그것도 아직 변환이 안 네. 됐고 성인이 되는 순간 사실 가족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내 새끼 아닌 거야 그때. 그렇죠. 사실 아닌 거지. 그냥 별개의 인간이야. 맞아.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는 거야 사실 네. 잘. 그리고 내가 키울 때는 별개의 인간을 만들어서 키워내는 거지. 네. 내 자식, 내 소유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거를 인정을 안 하세요. 안 하죠. 맞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예요. 네가 40살을 먹든 50살을 먹든 내 눈에는 애다. 그럼 애 취급을 하든가. 맞아. 용돈도 좀 주고.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삼시 세끼 다 차려주고 애 취급을 취급하려면 하세요. 진짜로 다 먹을 거 해주고 챙겨주고 똥 싼 거 닦아주고 이래야지. 애 짐도 취급하는 좀 거지. 해주고 차도 좀 해주세요. 근데 자식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저희 부모님 그러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자식한테 용돈을 받으면서 애 취급을 한다? 이러면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네. 그래놓고 내가 너 낳아줬다는 둥, 뭐 먹여주고 키워줬다는 둥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아유 내가 자식 새끼라도 거기 안 있지. 근데 이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거에서 그러면 가족이라는 게 어떻게 남남이냐 아무리 커도 다르지 않느냐. 맞죠. 네. 근데 그게 남남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으로 인정 안 하는 거랑 성인으로 인정해서 남으로서 일단 남인 성인으로 인정하고 나서 가족을 재구성하는 거랑은 다른 문제예요. 친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친구는 서로 다른 성인으로서 만난 거거든. 그럼요. 어린아이 때 만나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상당히 맞아요. 많은 부분에서. 네. 가족은 선택하지 않았거든. 네. 그러니까 재구성이 훨씬 어려워. 네. 자꾸 앞에 어떤 그 유산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근데 재구성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라고. 가족이라는 것 자체는. 자꾸 뭔가 과거에 의존하고 옛날에 의존하고 그러니까 자꾸 남의 말에 의존하지. 공자님 말씀 의존하고 이러잖아. 자기가 직접 설득을 못하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아직도 못 쉬잖아. 그렇지 못 쉬어요. 계속 끌려 나오잖아.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독립적인 한 인격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은 아마도 부모님들이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자식들은 다 잘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근데 그 사람도 부모 되면 또 모르는 거야. 그렇죠. 결국엔 부모한테 그 이제 전환이 잘 안 되는 문제는 부모한테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뭐 억지로 생각을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갑자기 왜 옛날에 교수님이 한 말씀이 생각나는데 일단 물리적으로 엄마 아빠랑 떨어지는 것이 일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인이 됐으면 일단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고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일단 떨어져 보면 그 부모님들도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좀 그 생각 전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까? 드네요. 엄마 집 좀 해줘요. 야이씨. 나 350이면 갈 수 있어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일부에서 이제 약간은 저는 중요한 그 어떤 요소를 발견하는 게 부모님이 원래는 사실은 애착 형성을 충분히 자식으로 케어를 안 하다가 좀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니까 이제 막 그 자식으로서 뭔가 물론 이제 그렇다고 방치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막 이렇게 정상 가족인 것처럼 이제 자꾸 이제 그걸 강조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전에는 좀 너무 어리고 힘들어서 부모도 어리고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 사실 어린 짓을 한 거야. 네, 어떤 면에서는 어른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어른으로서 못하고 그러다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보여. 그러니까 맞아 내가 어른으로서 행동하고 자식을 제대로 이렇게 좀 뭔가 대접을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하는데 그게 진심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약간 이것도 일종의 이데올로기. 가족은 모름지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여야 생일 돼. 때 케이크라도 해서 초 붙이게 해야 되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도 좀 불러줘야 되고 서로 막 이렇게 생일달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주고받아야 그렇지, 되고 이런 뭔가 내부에서 나온 그런 관계의 어떤 그 형태가 아니라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는 어떤 외부적 형식을 그때 가서야 연기하려고 그렇지. 하는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그러면 진짜 어색했겠다. 그렇죠. 연기하는 쪽이 다 어색했을 거 아니에요. 네. 받아들이는 쪽은 더 어색하고. 그렇지. 그냥 안 하시면 되지 않아요? 그 자리 가지 마세요. 아니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이 관계를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그게 정말 문제인 게 그래서 아까 어려워. 거업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그 약간은 완화시켜서 이제 어쨌든 그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라는 거라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정상적인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예, 이게 됐으면은 말만 꺼내면 서로 화나고 끝내고 막 하고 끝나니까 깽판만 치려고 하니까 서로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태.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오은영 박사를 만나든 아니면 뭐 그렇지. 무슨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 해결이 되고 클리닉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50% 장담하는데 만나도 안 돼요. 결국은 만날 때만 깔짝 되겠죠. 되는 그러니까 신용만 하겠죠. 약간의 방법론 솔루션이라고 하는 게 그 솔루션이 틀린 건 아니지만 솔루션을 실천하는 게 안 돼서 맞아. 문제인 거거든. 맞아. 아니 그거 실천이 되면 다 주식으로 돈 벌었지. 주식책 읽고 안 되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무시하고 살면 그나마 그냥 차라리 신경 안 쓰고 살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안 그렇거든. 마음속에 계속 묵직하게 남아 있어. 예. 그 불효자라는 죄의식이라는 게 죄의식이 남아가지고. 죄의식이 남아 있고 오는 상대, 오는 부모를 내가 그렇다고 막아내는 막 정말 불효자식처럼 되고 싶지는 않거든. 또 오는 부모님 내칠 때마다 또 마음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거절할 때마다. 요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지. 이거는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민망합니다만 제가 말하는 답이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결단해서 싸우는 건 좀 그렇고 사과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과를 그냥 엄마 나한테 사과해 이러지 말고 그치, 자연스럽게 좀 얘기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머니 생각에 저는 이러이러한 점이 영 불만이었습니다. 그게 제 성장기에 너무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어머님 혹시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과를 받고 나면 좀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도. 저는 약간은 다른 입장인데 어렵다. 그 말을 꺼내서 일단 말 대 말로 해결이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생각이 있는 분이 눈치를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게 뭐냐면 이 부모의 진심은 뭐였을까? 그러니까 간접적인 말들을 통해서 정말 진심이 뭐였을까? 이 진심은 내가 의심하는 그거였을까? 아니면 미숙해서 생긴 문제일까? 미숙한 경우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미숙한데 여전히 지금도 표현에 미숙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 하지만 짐작컨대 진심은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진심도 그쪽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봉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진심이 어느 쪽일까를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을 시켜가지고 판단이 되거나 상대에게서 부모에게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태까지 가기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될 거라고. 더 많은 죄의식들을 느껴야 될 거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공감들을 많이 하신다. 다 자기 얘기라 그러고 다 비슷한 어느 정도의 차이지 확실히 부모 자식 관계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가족이나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느 정도씩은. 그럼요. 애초에부터도 원래 가까운 관계는 원래 늘 문제가 생겨요. 너무 가까워서.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생기는 문제 문제 없어. 문제가 없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럼요. 문제가 없다. 우리는 전혀 문제 없어. 그거는 가까운 게 아닌 거야. 그렇지. 안 가까운 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인 거지. 그래서 저하고 지금 어머니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면 반갑지.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 먹으면 맛있고. 그럼 물리적으로 떨어지는 게 도움이 된다니까. 빨리 독립하라. 진정한 자립이 필요하다. 550. 500에 50. 별로 좋은 방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어렵네요. 근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해결책을 생각하니까 일단 뭐 눈치를 잘 보는 것도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눈치를 한번 보는 것도 그러니까 출발점이 파악을 하라는 거죠. 네. 내가 의심한 쪽인지 아니면 다른 쪽인지를 파라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판단을 해야 뭐 아까 얘기한 것, 그렇죠. 범님이 네. 얘기한 것처럼 뭐 사과를 요구하든 할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이제 결국은 이제는 좀 마무리 지어질 때이긴 합니다만 이게 뭐 예.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 그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태들은 조금씩 다 다르고 경험의 구체적인 형태들은 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너무나 가까운데 가까워야만 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이데올로기와 실질적으로 충분히 가까울 수 있게 만들어내는 기술과 능력. 예. 제가 다음 학기 때 사랑의 기술 할 건데 예. 사랑의 기술. 아트. 예. 정말 예술 쪽으로 이거를 풀어내는 힘, 능력. 요 고시대에 맞는 그리고 구체적인 맥락에 맞는 이것들을 대부분은 못 갖추고 있어요. 이상과 현실 같은 거네요. 굉장히 못 갖추고 내 있어요. 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사실은 나는 기술은 없어 그거를 할 수 네. 있는. 사랑의 기술이라면 저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 예. 그래서 피지컬 스킬 오브 러브. 일단은 저는 기본으로 깔게 제가 아까 미숙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도 미숙하고 부모도 미숙해요. 그리고 언제나 다 미숙한 단계들을 가지고 있고 노인의 미숙함이 있고요. 중년의 미숙함이 있고 청년의 미숙함이 있고 아이의 미숙함이 있습니다. 예. 남성의 미숙함이 있고 또 여성의 미숙함이 있어요. 예. 대부분은 미숙함에서 나와. 예. 되게 비정상적이어서 나오고 유난히 나쁜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미숙함을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미숙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똑같이 미숙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좀 더 성숙할 것인지가 판단이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사실은 이런 게 위로는 안 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님이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셨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건 혼자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셔야 된다. 그렇죠. 사실 내가 굉장히 너무 특별하지 않다.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심리적으로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왜냐면 나 그거 힘든 거에 나 혼자 빠져 있으면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오늘 방송 같이 들으시면서 조금만 넓게 생각하면 그래 세상에 부모 자식들은 다 비슷한 문제가 있지. 그럼. 사실 위로는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부터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리스님이 노인도 미숙해도 되나 보다. 뭔가 결론을 좀 잘못 내시고 있는 것 같은데 노인이라고 성숙한 건 아니라는 그럼요. 거죠. 그렇지. 노인은 다시 미숙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보통 더 미숙해질 수도 있고. 노인들은 보통은 사회적으로 성숙하다고 좀 그렇죠. 미루어 짐작이 되니까. 그리고 짐작하고 기대하고 강요하기도 하죠. 맞아요. 그것도 농경 사회의 유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는 지식이나 지혜의 방식, 체험의 방식이 되게 단순했기 때문에 나이 먹은 만큼 쌓여 있는 게 있거든.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노인이 더 미숙해질 가능성이 높지. 다른 게 쌓이지. 똥꼬집이 쌓이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고통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은 부모님이나 나나 성숙한지 좀 봐야 된다. 나도 미성숙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계에서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 봐야 된다. 이 나이 때 자식으로서 나도 성숙한지도 사실 봐야 되는 거고 부모님의 그런 걸 좀 판단한 다음에 눈치도 한번 보시고 요렇게 좀 천천히 다가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아까 거음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가가지고 사과해 막 이러면 안 돼요. 잠깐만, 내가 그걸 해결 방법으로 얘기했다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건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되려면 교수님 말씀대로 관점의 일치가 있어야 되고 그럼 관점을 일치시키려면 누군가가 이해하거나 누군가가 사과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맞아요. 거고. 좀 천천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얘기를 뭐 종합해 보면.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뭐 애를 키워보기를 했어. 뭘 했어. 난 아무것도 몰라. 알겠습니다. 아니면 자기 경험처럼 얘기해요.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되게 막 우리가 나쁜 사람 되는 아니 댓글 보고 한 거예요. 그래? 맨날 나오는 얘기. 뭐 이거에 관해서 한 마디만 자식 키워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 자식을 키워봐라 생각이 달라질 거다. 근데 오늘 확실히 부모 자식 얘기하니까 그런 댓글 많이 달렸어요. 근데 그건 맞아. 이제 실제로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맞아요. 있으니까. 안 키워보면 모른다. 하지만 키운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누구나 그랬으면 누구나 다 성숙해지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얘기할 때 너도 군대 가면 생각 달라져 막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거든요. 진짜요? 진짜 안 그래요. 안 갈 수 있으면 가지 마. 야 최선을 다해서 가지 마. 거기 가면 뭐 좋은 일 있다고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아이가 없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한마디만 해도 못 참겠나 봐요. 뭐 당연히 이제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경험이 가지는 무게가 또 있는 거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무기처럼 삼으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는 수단처럼 삼으면 안 되는 거고. 이럴 거면 자격증을 하나 만들죠. 아이 있음 자격증 해가지고 딱 그 사람들만 그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때요? 아예 다른 사람들은 배제해 버리는 거지. 어차피 얘기도 안 들을 거면. 야, 우리 오늘 부모 자식 관계를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거. 저는 굳이 말하면 경험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나 관계 유형에 대한 경험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애인도 경험해보고 결혼도 경험해보고 부모도 돼보고 자식도 돼보고 종업원도 돼보고 사장도 돼보고 예. 이 경험들이 많을수록 성찰 능력이 훨씬 좋아져. 근데 경험이 많다고 성찰 능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 바탕을 둬서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나아져요. 예, 그거는 거의 확실해. 예. 예. 성찰을 하더라도 경험한 상태에서 성찰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럼요. 경험에 바탕을 둔 성찰이 아니면 그 성찰은 되게 사변적이거든요. 되게 많은 경우에.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기대하던 미디어 정거장이 왔는데 심각하게 배가 고파지고 있어요. 아니 약간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뾰족해지네. 저희 가서 초콜릿 2개 집어 먹고 와요. 그럴까요? 네. 초코칩 쿠키 2개 먹을 시간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콜릿도 있어. 초콜릿도 있어요? 네, 저 앞에. 당을 좀 쳐야 되겠어요. 저 없을 때 피자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까칠해졌거든요 지금. 무슨 피자였어요, 우리? 콤비네이션 피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그냥 맛있었어. 나도 맨날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또 오늘 이 사람도 먹대? 또 오늘은? 일찍 와가지고. 오늘 저도 안 먹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간단히 먹으려고 이제 그랬더니. 안 그랬으면 칼국수 끓였지.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 내가 미리 얘기를 하고 왔어요. 교수님 저는 저녁을 안 먹으면 먹을 게 있을까요? 네. 맞아, 미리 얘기를 해. 제가 얼마나 훌륭한 성찰을 합니까? 그렇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성찰. 그렇습니다. 교수님 탓만 하지 않잖아요. 제 잘못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코칩 쿠키랑 초콜릿 먹고 올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디어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